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돌림힘 배웠었는데, 돌림힘은 회전축에 대해서 말 그대로 막대를 회전시키는 힘 이야기 하는 거다. 그지? 자, 요게 막대 회전팔이라면 축하고의 거리랑 수직 성분으로의 힘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보니까 막대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돌림힘만 보면 되는데, F1은 시계 방향으로 돌림을 만들어 주고요. F2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을 만들어 주니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 힘은 F1과 R1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요건 뭐 쉽게 답 1번 무리 없을 텐데, 요거 한번 보자.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 배울 때 F 사인 세타를 배웠거든. 그지? 근데 이게 세타가 뭐를 나타내는지 잘 봐야 되는데, 봐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타는 요게 세타로 나왔었어. 맞지? 근데 지금은 요게 지금 세타로 주어져 있거든. 근데 세타가 뭘로 주어지건 간에 중요한 건 이 회전팔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의 힘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요 노란색 요 힘을 우리가 F'이라고 하고, F'을 구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요게 세타거든? 그럼 요게 F고 요게 F' 아이가? 그럼 이거 빗변하고 이건 지금 사인이 아니고 뭐와 관련된 거야? 코사인하고 관련된 거잖아. 저거 봐봐. 야,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바가 뭔데? F분의 F' 아이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F'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F' 원하는 거니까 F'은 F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F가 약분되니까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우리가 원하는 F'이 되는 거야. 만약에 요게 세타로 주어졌다면은 F 사인 세타가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 근데 세타가 요게 주어졌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에다가 회전축하고의 거리 R 요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식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적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식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보자. 지금 줄 거 볼래? 자가 기울어져 있지 않고 정지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으세요. 돌림힘의 평형. 돌림힘의 뭘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어차피 막대의 정중앙이 회전축이니까 막대의 질량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돌림힘이 없으니까 회전축에 속하니까. 그럼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지. 27g과 75g을 일단 kg으로 고쳐가지고 그 다음 9.8 곱해서 그게 무게니까 거기다가 회전축하고의 거리를 계산해야 하는데, 어차피 양변 다 9.8과 kg 고칠 바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봐봐. 지금 문제에서 27g이지? 요게 이 막대를 어디 쪽으로 돌리는 돌림힘에 해당하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지. 회전축하고의 거리가 얼마야? 50cm 맞지? 원래 이것도 정확히 구하려면 미터로 고쳐야 되는데 양변 다 센티미터면 굳이 뭐 미터로 고칠 필요 없겠지. 그지? 그러면 27g 곱하기 50cm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고요. 그 다음 더하기. 자, 75g입니까? 75g에 몇 cm입니까? 30cm입니까? 자,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우리가 질량을 모르지? Xg이라고 할까? 거리는 요거 아이가? 몇 cm입니까? 한 칸 20cm니까 네 칸이지? 몇 cm야? 20cm 맞아? 한, 둘, 셋, 넷, 다 한 칸 10cm구나. 그러니까 네 칸이니까 몇 cm가 되는 거야? 40cm 이렇게 가는 거잖아. 요거 계산해서 뭐 하는 거니? X값 구해내면 요게 뭐가 돼? 저 물음표 되어 있는 추의 질량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얼마냐 이거?
57, 35, 5, 20, 1350하고 요거 얼만데? 3515, 37, 2220 더해가지고 얼마 하면 돼? 요거 더한 거를 40으로 나눠주면 계산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지렛대 문제 한번 풀어보자. 또 지렛대가 조금 응용이라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보자. 지렛대도 결국은 돌림 힘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바레. 여기에 사실은 그 막대의 질량을 무시한단 말이 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막대의 질량을 무시하고 접근할 거고요. 자, 보세요. 이 물체가 지금 W의 무게를 누르고 있죠? 그게 무슨 돌림 힘이야?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죠. 그리고 내가 힘 F를 줘서 또 누른다, 그자?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이 같아야만 들어 올린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죠? 정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물체의 무게에다가 뭘 곱한 거야? B를 곱한 거고요. 내가 힘 F를 줘가지고 돌림 힘을 만들어내면 F에다가 받침점 사이 거리 A를 곱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돌림 힘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두 힘이 같기 때문에 물체를 딱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정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F를 얼마 줘야 될지는 요 A 이항 해봐. 물체의 무게에다가 뭘 곱한 만큼 힘을 주면 돼? A분의 B를 곱한 만큼만 힘을 주면 되는 거잖아. 뭘로 접근하고 있어? 돌림 힘의 평형으로 접근하고 있지. 그런데 그림 봐봐라 얘들아. A가 커 보이나 B가 커 보이나? 분명히 A가 커 보인다, 그지? 그러면은 A가 크니까 분명 A분의 B 값은 뭐보다 작을 거야?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W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한 게 F니까 분명히 F가 뭐보다 작아야 돼? W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보다 지렛대를 쓰면 더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지렛대를 쓰는 목적인 거지, 사실은. 그러면은 1번의 F는 A분의 B 곱하기 W, A분의 B 곱하기 W, 요거 맞는 말이고. 그러면은 이번에 A가 작아진대. 얘들아, 이 값이 작아지면 사실상 요 값은 커지게 되잖아. A가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럼 내가 줘야 될 힘도 어떻게 돼? 오히려 커지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사실상 지렛대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작아지면 힘은 어떻게 돼야 돼? 더 크게 든다고 해야 되겠지. 그냥 수식으로 확실히 접근할 수 있잖아요. A가 작아지면 A분의 B 값은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자,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것이 뭐 하는 이유죠? 바로 지렛대를 쓰는 이유잖아요. 맞나?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O, XO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자, 물체의 무게가 30N이고 A가 30, B가 20일 때 물체가 지뢰에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는 지금 물체가 지뢰에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물체의 무게가 몇 뉴턴이야? 30N이면 아래로 누르는 힘이 30이지? 여기다 뭐 하면 돼? 물체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 맞지? 받침점이 회전축이니까. 근데 뭘로 고쳐줘야 돼?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보니까 B 값이 얼마라고 줘? 20cm라고 줘줬으니까 얼마? 이렇게 0.2m를 해줘야 답이 되겠죠. 이게 돌림 힘이죠. 그리고 좀 더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F를 모르잖아. F 곱하기 얼마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0.3의 값하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거 이항하면 얼마인데? 3분의 2 맞아? 그럼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얼마의 힘만 주면 된다는 거야? 20N의 힘만 주면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물은 건 없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문제에서 물은 건 돌림 힘이니까 이게 끝이야. 6N이 끝이야. 내가 뒤에까지 해본 겁니다. 그냥. 그 10번 같은 문제도 지금 보면 자, 어차피 얘가 60g이니까 봐봐. 요 거리비가 1대1일 때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 중요한 건 요 C를 요 당기는 힘은 둘의 질량을 더한 거니까 얼마가 돼? 120g이야. 120g.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당기는 요 돌림 힘이 얼마라고? 120g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럼 평형을 이루려면 얼마 곱하기 20을 해야 120 곱하기 10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60 곱하기 20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요 실에 걸리는 힘은 얼마라는 거야? 바로 60g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합한 게 얼마라는 거야? 60g이 되는 거 맞지? 근데 얘들아 칠판 봐봐. 지금 이것도 돌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지. 그러니까 A의 무게랑 10이랑 곱한 거랑 B의 무게랑 20 곱한 게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질량을 2K라고 하면은 B의 질량은 몇 K라고 하면 돼? 1K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2K 곱하기 10이랑 K 곱하기 20이랑 뭐 할 수 있어?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A의 질량이 2kg고 B의 질량이 K인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아까 몇 g이라고 했어? 60g이다 라고 했잖아. 그럼 3K가 60이니까 K는 얼마가 되면 돼? 20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A의 질량은 20 곱하기 2니까 몇 g이 되면 되는 거야? 40g이 되면 되는 거고 B의 질량은 K니까 20g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 문제에서 물은 건 뭐지? A의 질량을 물었으니까 몇 g 하면 답이 되는 거야? 40g 하면 답이 되는 거잖아. 됐어요? 자, 13번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요 판의 무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으려면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어야 하고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었거든. 지금 시간 봐봐. 저울이 여기를 떠받쳐주는 힘이 300N이지. 그 다음에 저울이 여기를 떠받쳐주는 힘이 얼마야? 250N이잖아. 그러면 지금 사람의 무게중심을 찾는 문제니까 무게중심이 어딘지 알 수는 없으나 근데 아마 무게중심이 허리보다 위쪽에 있을 거야. 왜? 사람은 머리나 심장이나 이런 게 더 다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아마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지 싶은데 어쨌든 사람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눌러주는 요 힘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바로 550N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뭔데? 힘의 평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힘의 평형. 됐어요? 힘의 평형. 그 다음에 이제 돌림 힘의 평형을 이야기해 볼 거거든. 자, 발끝을 선생님이 회전축으로 잡을게 얘들아. 그러면은 돌림 힘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어떤 돌림 힘이 있죠? 저울이 머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과 무게중심이 반시계로 돌려주는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있을 테고 그 두 힘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게중심에서 발끝까지의 거리를 몰라.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식을 세워보자.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하니 자,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저울이 미는 힘 300N에다가 저쪽 저울에서 발끝까지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1.6m가 되는 거잖아. 이게 뭐야?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잖아. 이퀄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550N 곱하기 사람의 무게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 x가 되는 것이고 요 두 개가 뭐 하다 하면 되는 거야? 같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 뭐 단순 계산이니까 요거 풀어가지고 x값 구하면 되잖아. 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도 한번 보자.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내가 이 14번 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얘는 지금 모든 힘이 뭘 하고 있는 상황이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지?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힘의 평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힘의 평형.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은 얘들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은 자, 물체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막대의 무게가 있겠지, 그지? 막대의 무게가 아래쪽으로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면 40N이고요. 물체가 아래로 누르는 힘도 10N이니까 자,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은 40N 더하기 10N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두 개를 떠받쳐 주는 건 두 개의 받침대죠. O점에서 받쳐주는 힘과 뭐를 더한 것과 같다? P점에서 받쳐주는 힘과 같다. 요게 힘의 평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힘의 평형. 두 번째가 돌림 힘의 평형이죠. 둘 다가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자, 돌림 힘의 평형인데 얘들아 회전축을 잡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봐봐. 막대가 아래로 누르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을 만들 거고요. 물체의 무게도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을 만들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은 P점에서 이 받침대가 받쳐주는 힘이 아마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을 만들 겁니다. 그지?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자, 먼저 막대의 무게 40N 곱하기 막대의 무게 중심에서 회전축까지 거리가 몇 미터예요? 3m 더하기 물체의 무게가 10N이죠. 물체의 위치에서 회전축까지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5m잖아요. 그 곱하기 얼마? 5. 요렇게 가면 요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그 다음에 이퀄 여기서 누르는 힘을 받쳐주는 힘을 FP라고 할게. 그럼 FP에다가 자 P점에서 O점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3 더하기 1이니까 4라고 돼 있죠. 요렇게 요식을 만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120이고 여기 50이니까 총 얼마입니까? 170입니까? 그럼 42.5가 되는 것 같은데 FP가 바로 42.5가 됩니다. 더해서 50이 나와야 하니까 얘는 7.5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FO와 FP를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제일 중요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맞지? 요것만 이해해도 하고 있어도 됩니다. 요 안에 돌림이 들어가 있지, 힘의 평형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잖아. 됐어? 자, 19번 OX 한번 따져보자. 방금 했던 내용들인데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돼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평형 상태에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체의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정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은 0이 아니다. 아니죠. 0이죠.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정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그 회전축을 딱 받쳐봐.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잖아. 무게중심을 딱 받쳐주면. 그러니까 돌림힘은 0이다라고 해야 되지. 맞잖아.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을 딱 받치면 회전도 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아? 움직이지도 않거든.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회전축을 어느 점으로 정하여도 그렇지. 돌림의 합은 0이 돼야 돼. 내가 뭐 이걸 축으로 하자 저걸 축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지만은 어딜 회전축으로 해도 돌림힘의 평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달라지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받침대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를 축으로 잡아가지고 돌림힘이 평형을 이룰 수 있으면 여기를 축으로 잡아도 돌림힘은 평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의 안정성 요 21번 한번 보자 얘들아. 자, 21번 같은 문제에 지난 시간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야 안정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무게중심이 이 받침면을 넘어가면 뭐 한다고 했어? 넘어진다고 했지. 받침면을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럼 봐봐라 얘들아. 얘를 막 돌려가지고 어느 순간까지 가면 이제 한계에 다다르냐면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무게중심은 두 대각선의 교점에 뭐가 있을 거야?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딱 이 상태가 되면 받침면하고 무게중심하고 이렇게 일직선을 딱 이룬 상태가 되면은 요게 이제 마지노선이지. 여기서 더 넘어가면 뭐 하는 거야? 쓰러지는 거고. 더 안 넘어가면 안 쓰러지는 거잖아. 그럼 지금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세타는 바닥면과 지면을 이루는 각인데 넘어지지 않기 위한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지금 딱 요 상태에서의 요 세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넘어지지 않기 위한 최대값의 세타 값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더 가면 넘어지는 거니까. 맞나?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가 얘들아 요 각이 세타면 요 각은 뭐가 되노?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요건 어차피 90이지 사각형이니까 그럼 요 각이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문제에서 원하는 탄젠트 세타 값은 요 값이 얼마죠? 10이고 요 값이 10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12분의 10을 하면 되는 거잖아. 12분의 10을 하면. 됐죠? 그러니까 12분의 10이니까 얼마가 되면 돼요? 6분의 5가 답이 되면 되죠. 자, 오뚜기가 대표적으로 무게중심이 굉장히 좋은 게 오뚜기잖아. 그래서 뭐 하지 않노? 넘어지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오뚜기는 여기에 대부분의 질량이 다 분포하고 있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오뚜기 보면 오뚜기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추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무게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당연히 어디 쪽에 있겠어? 아래쪽에 분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 넘어지면은 자 원래는 바닥면이 꽤 넓었거든. 근데 얘가 기울어지면 바닥면이 어떻게 되노? 좁아지게 되겠지. 바닥면이 좁아지게 되니까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은 높아진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바닥면은 무게가 좀 덜 깔리니까. 고칠래?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적이다 해야지. 틀렸잖아. 그리고 봐봐. 얘들아, 여기서 얘가 이제 요 머리 부분의 돌림 힘을 생각해 보면 얘는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머리 부분의 돌림 힘은 넘어지려고 하는 돌림 힘이고 맞나?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림 힘이 작용하는 건 오뚜기가 다시 복원되려고 하는 돌림 힘이잖아. 맞나? 그럼 뭐가 커야지 잘 안 넘어지는 거지?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이 커야지 잘 안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뚜기 발밑에다가는 뭘 무겁게 많이 깔아놓으면 잘 안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디귿에 오뚜기를 기울이면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봐.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오뚜기가 이렇게 설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복원력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이 뭘로 작용한다? 복원력으로 작용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진도 나가자. 자, 이제 가속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속도, 뭐 가속도 용어도 좀 비슷하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분명히 가속도는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건 확실해. 그런데 가속도는 정확히 얘기하면 속도하고 1차원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줄 한번 꺼볼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에 매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가속도가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화하느냐라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볼래? 물리에서 우리가 변화량을 자주 구하는데 변화량은 항상 나중값에서 변화한 후 값에서 변화하기 전의 값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V2 빼기 V1으로 계산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 A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초 동안 속도가 6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고? 2고 속도 변화가 플러스 6이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거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눴으니까 뭐가 되면 됩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가속도는 사실은 의미가 더 중요한데 여기 가속도 A가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지.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숫자가 2니까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2만큼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속도는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2니까 1초에 얼마씩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1초에 2만큼씩 감소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가 0이라는 걸 자꾸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적어볼래? 요거는 무슨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바로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밑에도 있잖아. 줄 거 봐봐. 가속도의 뭐가 부호가 뭘 결정하더라? 속도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이면은 무슨 뜻이야?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가속도가 음수이면은 아까 마이너스 2면은 1초에 2씩 감소한다며 속도가 뭐 하는 거야? 감소한다는 뜻인 거고. 제발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운동하던 그 속도 그대로 속도가 일정하게 운동을 하더라라는 것이 가속도가 0이다가 되는 거야. 자, 1번 문제 한번 봐봐. 자, 가속도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원래 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15m/s로 달리던 자동차가 있다. 이제 그렇게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줄 거 봐라. 가속도 A가 얼마라고 했니? -5라고 했고, 가속도 A가 -5라는 건 1초 동안 속도가 얼마씩 감소한다는 얘기야? 5m/s씩 감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야, 15m/s에서 1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 감소해야 돼? 5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 맞지? 가속도가 5니까 그럼 뭐가 돼? 10m/s.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나면 또 5만큼 감소. 또 1초가 지나면 이렇게 뭐 할 거야? 정지할 거 아니야. 그러면 5씩 몇 번 감소해야 돼? 3번 감소해야 되니까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가 되면 되는 거야? 3초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가속도 A는 시간분의 뭐였죠? 속도 변화량이었죠? 지금 문제에서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는데? -5라고 했고,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야 되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15가 정지할 때까지 속도 변화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T자리에 뭐가 들어가 줘야 되겠어? 3이 들어가 줘야 뭐 할 수 있어? 가속도가 -5가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 몇 초 후 정지한다? 3초 후 정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에 그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거든. 우리는 이 시간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가장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얘를 고칩니다. 뭘로 고쳐주냐면 항상 시간 속도 그래프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AT 그래프가 주어지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VT 그래프로 고쳐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동그라미 쳐볼래? 정지 상태에서 항상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이렇게 0에서 출발해야지. 그 다음에 가속도가 2라는 건 속도가 1초에 얼마씩 증가하는 거야? 2만큼씩 증가하는 거 맞지? 그러면 속도가 1초에 2만큼씩 증가하니까 아마 2초가 지나면 총 속도가 4만큼 증가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가속도가 -4니까 1초에 얼마씩 감소하는 겁니까? 4만큼씩 감소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1초에 4만큼씩 감소하니까 1초가 지나면 4감소, 2초가 지나면 총 8감소가 될 테니 3초일 때 뭐 했겠어? 잠시 정지를 했겠고 4초가 되면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총 8만큼 감소했으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지. VT 그래프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텐데 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운동 방향이었지. 지금 보니까 3초 때 뭐 하고 있니? 속도의 부호가 바뀌고 있는 거 맞니? 아, 그러면은 3초 때 뭐가 바뀌었구나?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라는 거 캐치할 수 있는 거지. 그림 봐볼래? 요 면적을 구하잖아? 요 면적을 구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되고요. 요 면적을 구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봐봐 얘들아. 요 면적 얼마야?
2, 4, 3, 4, 12 나누기 2 하면 6이지. 무슨 뜻이야? 오른쪽 방향으로 6m 갔다가 요 면적 얼만데? 2 아니야? 그럼 뭐 했다는 거야? 3초 때 운동 방향 바꿔가지고 몇 미터를 되돌아왔다는 거야. 바로 2m를 되돌아오는 운동을 했다는 거잖아. 자, 문제 다 찾아보자. 기억 고쳐라. 자동차는 몇 초 때 운동 방향 바꾸었다? 고치세요. 3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틀렸습니다. 출발한 지 3초 후 속력은 고쳐라. 3초 후에 뭐 했니? 정지했잖아요. 0입니다. 0. 정지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출발 후 2초 동안 변이 말고 이동 거리 물었지. 어떻게 됐어? 6m 갔다가 2m 왔으니까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6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동 거리는 8m가 되는 겁니다. 6 갔다 2 온 거 맞습니까? 아, 2초 동안이구나. 2초 동안이면 요 면적 구하면 되겠네. 2초 동안이면 요 면적. 맞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4m 맞네요. 그러니까 출발 후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이다? 4m이다. 답은 디귿만 정답이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3번. 자, V0가 10으로 출발해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1에 선생님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처음 속력이 분명히 얼마라고 했어? 10이라고 했어.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속도가 1초에 얼마씩 감소한다는 거야. 이만큼씩 감소한다는 거 맞지? 그러면은 10, 그 다음에 1초 후 8, 6, 4, 뭐 2, 0 쭉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럼 속도가 1초에 이만큼씩 감소하니까 몇 초 후가 되면 정지하는 거야? 이렇게 5초 후가 되면 정지하는 거지. 맞잖아? 1초에 2씩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5초니까 또 5초가 더 흐르면 또 10만큼 더 감소할 테니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결국 뭐 했다? 자, 요 면적이 얼마지? 25지? 그럼 몇 미터 갔다가? 25m 갔다가 요 면적도 25니까 뭐 했다? 25m를 되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동 거리를 묻는다면 50일 테고 얘를 10초로 나눈 것이 평균 속력이고요. 변이는 제로 아닙니까? 원위치 했으니까 그러면 속도는 얼마가 된다? 0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등가속도 운동 이야기 해볼 텐데 이제 물리원에서는 이 등가속도 운동을 좀 오랫동안 많이 배웁니다. 깊게 배워볼 텐데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고1 때 배웠던 그 통합과학에서 자유낙하 같은 거 있지. 그런 게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공식 같은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전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리원은 문제가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으니 공식 이런 걸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공식들이 등가속도 운동일 때 쓸 수 있는 공식, 쓰여지는 공식인데 이거를 뭐 암기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외워서 간다기보다는 유도를 한번 해볼 텐데 유도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요 식들이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래프에서 전부 나온 식들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그 등가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등가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증가하면 되지. 자, 봐봐. 이렇게 할게.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고 처음 속도. 자, 속도가 V0에서 점점 증가해서 T초 후 속도를 뭐 V라고 합시다. 이런 게 전형적인 무슨 그래프야?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맞잖아. 맞아? 야, 여기가 원래 처음 속도지. 요게 나중 속도지. 그러면은 요게 뭘 의미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고 했으니까 V 빼기 V0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무리 없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아
나중속도 V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나중속도 V는 요거 이항해봐. 플러스 V0가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래 처음 속도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얼마만큼이 더해졌다? 델타 V만큼이 더해진 것이 나중속도가 되는 거잖아. 요 문제 없지? 근데 아까 우리 가속도 구하는 거 배웠지?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T분의 델타 V였잖아. 그러면 T를 이항하면 델타 V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어? A의 가속도로 T초 동안 가속된 거니까 AT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델타 V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AT를 쓰면 여기 식이 적혀 있지? V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V0에다가 AT를 더한 것과 같다. 표시해 줄래? 요 AT가 사실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델타 V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도의 변화량. 됐냐? 그 다음 이제 S를 구해보자. S는 뭔데? 변이 내지는 직선 운동이고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뭐 이동 거리하고 똑같은 얘기겠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뭘 구하면 이동 거리야? 면적 구하면 이동 거리 맞지? 면적 구할 건데 사각형 면적에다가 삼각형 면적을 더합시다. 자, 요 사각형 면적은 가로 세로 곱하면 되니까 뭐가 되니? V0가 세로, T가 가로니까 맞지? V0T. 요게 사각형 면적입니다. 더하기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얼마예요? T고 요 길이가 델타 V죠. 그러니까 T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요렇게 델타 V 하면 되죠.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요 델타 V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AT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S는 2분의 1 TAT니까 뭐가 되는 거야? AT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여기 있잖아. S는 V0T 플러스 뭐가 된다? 2분의 1 AT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식들 전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에서 나온 공식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충분히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도 답은 나올 겁니다. 좀만 더 보자. 야 근데 등가속도 운동인데 처음 속도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 되면은 이 값이 0 되는 거 맞지?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진다는 표현보다 V0가 0이 되면 S는 어떤 걸 만족해?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하게 될 거고 2분의 1은 어차피 상수고 등가속 운동이니까 A도 어차피 일정한 값이잖아.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S랑 뭐랑 비례한다? T 제곱이 비례한다는 조건이 만족하는 거지. 시간이 2배가 되면 누적된 이동 거리는 4배가 된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뭐 공식을 활용하는 거, 암기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걸 이제 직접 한번 써봅시다. 자, 1번입니다. 정지에 있던 자동차가 그랬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래 얘들아? V0가 얼마란 뜻인 거예요? 0이란 뜻이지. 정지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얼마라고 했어? 2m/s 제곱이라고 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9m를 달렸으니까 변이 S가 얼마가 되면 돼? 이렇게 9m가 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시간하고 속도를 한번 구해보래. 자, 등가속도 운동일 때 어떤 공식 쓸 수 있어? S equal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빼곤 다 알아? T 빼곤 다 알잖아. 맞지? 대입해보자. S에다가 얼마 대입하고 9 대입하고 9는 V0 얼마야? 0이니까 쓸 필요 없잖아. 0 더하기 A는 2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뭐 하면 돼? 이렇게 T제곱을 하면 되지. 그럼 T제곱이 9라는 거니까 T는 얼마가 돼요? 3초가 되겠죠. 야, 봐봐.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처음 속도 0이었지. 집중. 여기에 속도가 점점 더해지겠지. 1초에 얼마씩 더해지노? 1초에 2m/s씩 더해지겠지. 근데 몇 초 속력이야? 3초 속력이잖아. 그러니까 1초에 2씩 증가하는데 그걸 몇 번 하겠다는 거야? 3번 하겠다는 거잖아. 2 곱하기 3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
델타 V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0 플러스 6이니까 6m/s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까?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어떤 물체가 처음 속력 V0 10으로 출발해서 가속도 A가 마이너스 2다. 얘들아, 처음 속도가 10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정지할 때까지 그랬으니까 속도가 얼마로 바뀌는 거야? 0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속도가 얼만큼 감소해야 돼? 10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문제에서 가속도 A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래. 그럼 이거 무슨 의미니 얘들아? 속도가 1초에 얼마씩 감소한다는 뜻인 거야. 2만큼씩 감소한다는 얘기 맞지? 그러면 10이 감소하려면 2가 몇 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몇 초 후에 정지할 것이다? 일단 5초 후에 정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일단. 맞잖아. 2씩 5번 감소해야 10이 감소하니까 원래 속도가 10이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동 거리 구해볼까? 시간을 구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S 구하라는 거잖아. V0 곱하기 5초 후 V0t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잖아. 2분의 1 가속도 마이너스 2 곱하기 t야 5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얼마야? 50이고 요게 마이너스 25니까 이동 거리는 얼마이다 하면 되는 거야? 바로 25m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1번, 2번 모두 공식 사용해 보는 거죠. 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중요하니까. 자, 일단 문제 줄 거 볼래?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줄 거 줍니다. 문제 첫째 줄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등가속 운동한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V0가 0이라는 거고 등가속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운동은 요식을 뭐 해야 되는 거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V0 0이니까. 자, 요 그래프 분석하는 거 알려줘 볼게. 7만 봐봐. 야, 처음 1초 동안 몇 미터 갔어? 2미터 갔지? 그럼 얘는 첫 번째 구간에서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요렇게 2m/s. 무리 없지? 그 다음 또 1초 동안 6m 간 거 맞니? 그러면 그 다음 1초 동안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6m/s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그 다음 1초 동안 8에서 18 됐으니까 10m 이동한 거 아니야? 그럼 1초에 10m 갔으니까 이렇게 10m/s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리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니? 4만큼씩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야, 가속도 A 어떻게 구하는데?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지. 2에서 6이면 얼마 증가했다고? 4 증가. 몇 초 동안? 1초 동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야. 됐어요? 기억해. 물체의 가속도는 2다. 고치세요. 얼마입니까? 4m/s 제곱. 니은 4초 후의 속도거든. 집안 봐라. 처음 속력이 원래 0이었거든. 근데 가속도가 4지. 1초에 4만큼 증가하지. 그럼 4초 후는 1초에 4만큼 증가하는데 그걸 몇 번 하겠다는 얘기야? 4번 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16m/s. 맞는 얘기야. 그리고 4초 후에 물체의 위치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니? S? 맞지? 위치니까. 대입하자. 2분의 1 곱하기 A 얼마야? 4. 몇 초 후? 4초 후. 이렇게 가는 거잖아. 됩니까? 그럼 S가 얼마 나옵니까? 32가 나오니까 니은도 맞는 말.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다음은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야, 우리 아까 봐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했고 이게
등가속 운동일 때만 해당되는 식인데 이거 t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상수항 있어 없어? 상수항 없지. 결론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S는 t에 관한 2차식으로서 상수항이 0인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저 식을 한번 봐봐. t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상수항 있어 없어? 없지. 그럼 S가 t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는 것은 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자 저기 t의 개수가 얼마고? t의 개수가 2제. t의 여기 개수가 얼만데? v0제. 그러니까 t의 개수가 2니까 결국 t의 개수인 v0가 얼마란 얘기인 거야? 바로 2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처음 속도가 2라고. 그 다음에 t제곱의 개수가 뭔데? 2분의 1a제. 저기 식 봐봐. t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a가 3이라는 뜻이니까 a는 얼마이구나? 6m/s 제곱이구나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는 6으로 일정하다. 맞는 말. 맞지? 자, 그 다음 1초 때 속력인데 얘들아 처음 속력이 2라고 했지. 더하기 2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가속도가 6이면 1초에 얼마 증가한다는 얘기야? 6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6만큼씩 1초 동안 증가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2에다가 속도가 6이 더해지니까 얼마가 돼요? 8m/s. 그래서 요거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거. 디귿에 0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t에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2, 2, 4 더하기 4, 3, 12 해서 얼마면 되는 거야? 16이면 되는 거니까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5번 한번 보자. 또 줄 거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등가속도 운동. 줄까 봐라, 문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등가속도 운동. 줄 것입니까? 자, 야, 등가속도 운동이면 원래 S는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인데 V0가 0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해야 되지. 요거 맞지? 아까 했었지? 요거 만족해야 되지. 가속도가 어차피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랑 t제곱이 무슨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맞지? 요거 써먹어 보자. 문제에서 일정 시간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요까지 1초 걸렸으면 t초 할까? t초 걸렸으면 요까지는 t가 2번 2t초, 요까지는 t가 3번 몇 t초가 되는 거야? 3t초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야, 10번 봐봐. 지금 이 값이 1대 2대 3이잖아. 제곱하면 1대 4대 9잖아. 그러니까 S가 얼마가 돼야 돼? 요 B가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봐. 요 길이가 S만큼 같다면 요 길이는 4S만큼 가야 되고 요 길이는 9S만큼 가야 길이 B가 1대 4대 9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S1은 뭐가 되는 거고 S1은 S가 되는 거고 S1과 S2를 더한 게 4S가 되는 거고 S1과 S2와 S3를 더한 게 9S가 되는 거지. 그럼 S1은 S인 건 됐고 S2는 몇 S가 되면 되고 3S가 되면 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4S니까 S3는 몇 S가 되면 돼요? 5S가 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답은 1대 3대 5 몇 번이 답입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죠? 뭘 활용하는 거야? S와 T제곱이 비례한다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됐니? (6번) 한번 보자. 자, 문제에서 줄 거 볼래? 정지 상태라는 조건이 붙었지? 그러면은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조건이 일단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구간의 속도가 2m/s지. 그 다음 1초 동안 6m 갔으니까 6m/s고, 그 다음 1초 동안 10m 갔으니까 10m/s지. 그럼 속도가 어떻게 증가해? 일정하게 증가하지. 얼마씩? 4만큼씩. 그러니까 가속도 A는 1초의 속도가 4만큼씩 증가한다.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봐봐. 시간이 1대 2대 3이잖아. 이동거리가 2대 8대 18이잖아.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4대 9지. 그럼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 이동거리와 시간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조건이 만족이 되지. 처음 속력이 0인데 S와 T 제곱이 비례한다? 그럼 이건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 운동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자, 기억해. 방금 얘기했지?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제곱에 비례하고 물체의 속도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할 거고요. 야, 디귿에 물체의 가속도는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가속도는 일정한 그래프가 되니까 증가한다는 말이 틀렸잖아요. 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입니다. 자,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운동 한다는 얘기지? 등가속 운동 한다는 얘기야. 등가속 운동 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V0가 0이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S와 T 제곱이 무슨 관계여야 돼?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여야 되잖아. 봐봐. 거리가 1대 4대 9잖아. 그럼 요 거리 B가 1대 4대 9잖아. 그럼 뭘 제곱하면 1대 4대 9야? 1대 2대 3을 제곱하면 1대 4대 9잖아. T는 1대 2대 3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V0가 0일 때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8번. 아까 그래프를 얘는 뭘로 주어진 거야? 표로 주어진 거야. 자, 보자. 처음 1초 동안 몇 미터 갔어? 2m 갔지? 2m/s. 그 다음 1초 동안 몇 미터 갔어? 6m 갔으니까 6m/s. 그 다음 1초 동안 10m 갔으니까 몇 m/s야? 10m/s야. 이것만 봐도 속도가 1초에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4만큼씩 증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야, V0를 구해야 하는데 7번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 T에다가 1 집어넣고 S에다가 2 집어넣고 V0 구해볼게. 자, S에다가 2를 집어넣을게. 변이는 이렇게 가는 거 맞지? 이동거리는 V0 몰라? 요 이동거리는 몇 초 후 이동거리야? 1초 후 변이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4인 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T의 제곱 이렇게씩 세울 수 있잖아. 그럼 요 값이 얼마인데? 2잖아. 아, 처음 속력이 얼마이구나 알 수 있는 거야? 0이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또 등가속도 운동이고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뭘 만족해야 돼? S와 T 제곱이 비례한다는 조건이 만족을 해야 하잖아. 됩니까? 그러면은 S와 T 제곱 비례하니까 기억 맞는 말?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니은도 맞는 말? 방금도 했잖아.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뭐한 운동? 일정한 운동이니까 증가 그래프 아니잖아. 답 뭐가 됩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거지. 자, 9번. 자, 역시나 줄 거. 정지 상태에서 일정하게 가속하여. 문제에 줄 거세요. 정지 상태에서 일정하게 가속.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일정하게 가속하니까 S는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런데 또 줄 거. 같은 거리 줄 거. 같은 거리.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야? S가 같은 거리니까 바로 동일한 거야. 그럼 뭐가 만족돼야 돼? A하고 시간의 관계가 요게 만족이 돼야 하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시간이 10초와 5초래. 요 t 값이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야. 제곱하면 4대 1. 역수치하면 1대 4니까 바로 가속도의 B는 몇 대 몇이 되면 돼? 1대 4가 되면 되지. 몇 번이 답인 거야?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10번. 자, 0.1초 간격으로 등가속 운동한 걸 사진 찍었지. 칠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니까 여기까지 몇 초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야? 1초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1초 동안 변이가 120cm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m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S에다가 뭐 집어넣어보자. S에다가 1.2를 집어넣고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V0는 0이잖아. 쓸 필요 없잖아. 그럼 V0t는 날리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몰라. 도착 시 걸린 시간 1초. 이렇게씩 세우면 되잖아. 그러면은 가속도 A가 얼마가 됩니까? 2.4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요 B점의 속도는 원래 속도 0이었는데 2.4만큼 1초 동안 가속이 됐잖아. 그러니까 0 더하기 2.4 곱하기 1이니까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B점에서 2.4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억에 걸린 시간 1초 맞고 가속도 2.4 맞고 디귿이 틀렸네. 고치세요. B점 속력 얼마가 된다고요? 이거 구해놨잖아. 2.4m/s가 된다고요. 고치시면 되죠.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됐냐? 자, 근데 우리가 봐봐. 지금 계속 이 식을 썼잖아. V0t 플러스 요 식을 계속 썼는데 요 식은 뭐를 모르면 t를 모르면 쓸 수가 없는 식이잖아. 왜냐? s를 t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양변을 t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정리한 식이 있거든. 그게 요겁니다. 줄 거 줍니다.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요 식은 암기해도 괜찮아. 유도 과정 이런 건 필요 없어. 암기해도 괜찮아. 쓸 수만 있으면 돼. 자,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여기 동그라미 쳐라. 뭐 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요 식을 쓰는 거야. 2as에서 a는 가속도, s는 변이. v제곱은 나중 속력 제곱. v0 제곱은 처음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써볼게요. 요 식을.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100m/s의 속력이 필요하대. 7번 봐라. 처음 속력은 당연히 활주로에 서서 출발할 테니 0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근데 속도를 막 붙여가지고 나중 속도를 얼마로 만들면 100m/s로 만들면 뭐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은 속도가 0에서 100까지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S는 얼마가 필요하냐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전혀 모르지. 대신에 뭐는 알고 있어? 가속도 A가 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as 조식을 한번 써보자고. 자, 2 곱하기 가속도 A가 얼마야? 5잖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이거잖아. S. 2as는 나중 속도 얼마지? 100이 되면 이륙한다고 했으니까 100이니까 100제곱 빼기 처음 속도 0제곱 이렇게씩 세울 수가 있죠. 그렇게 세우니까 S가 얼마 나옵니까? S가 바로 1000m가 나오잖아요. 아, 활주로가 최소 1000m 이상은 되어야만 충분히 비행기가 속도를 붙여서 이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됩니까? 이번에 직선도로 위를 1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있대. 얘들아, V0가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근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걸 보고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 경우는 속도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잖아. 그럼 보나마나 가속도가 얼마나 와야 되겠어?
속도 감소했으니까 분명히 가속도는 음수가 나올 거야. 구해보자. 근데 뭘 몰라? 시간을 전혀 모르잖아. 맞지? 대신에 뭘 알고 있어? 10m 진행 후에 멈추었다고 했으니까 S가 10m인 건 알고 있으니 뭐 하자? 2AS를 쓰면 되겠지. 시간 모르니까. 또 가보자. 2 곱하기 가속도 알아 몰라? 몰라. 지금 가속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S가 얼마야? 10. 요게 2AS. 맞지? 2AS는 나중 속력의 제곱이니까 멈추니까 속도는 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10의 제곱 이렇게씩 세우는 거잖아. 되나요?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100이고 요게 20이니까 A는 얼마가 되면 돼? 바로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속도가 1초에 5씩 감소하니까 10이 0 되려면 얼마 감소해야 돼? 10 감소해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초 후에 정지한다? 바로 2초 후에 정지한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3번 문제 한번 보자. 야, 이 지용입니까? 이 실험하는 사람이 무슨 식을 쓰고 있어? 2AS는 V제곱 빼기 V0제곱이라는 식을 쓰고 있지, 맞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판단한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런 판단한 거야. 2AS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 비행기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에요. 그지?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판단한 거지. 어떨 때 등가속도 운동하지? R자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그러니까 기억도 맞는 말이야. 지용이의 계산에 따르면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칠판 한번 봐봐라 얘들아. 여기에 A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 31을 집어넣었지. 1초의 속도가 31 증가한다는 거지. 나중 속도에 뭘 집어넣었어? 62를 집어넣었지. 그러면은 가속도 31로 62가 되면 비행기가 뜬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가속도 31로 몇 초가 지나야 62가 되노? 2초가 지나야 6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용이는 비행기가 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몇 초로 생각했다는 거야? 2초로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 속도를 얼마로 잡은 거예요? 62로 잡아준 거잖아요. 됩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도 많이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으로도 마음껏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 그럴 때는 항상 마지막은 최후에는 뭡니까? 그래프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이 문제만 해도 처음에 속력이 6이었거든.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3으로 속도가 감소하니까 처음 속도 6이었고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1초에 얼마씩? 3만큼씩. 그러면 1초에 30 감소하니까 이때 속도 시간이 얼마가 되면 돼? 이렇게 2초가 되면 되지. 3씩 2번 감소했으니까. 그리고 또 2초가 더 흐르면 또다시 6이 감소할 거 아니야. 3씩 2번. 얼마가 되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나? 그래놓고 보기 봐봐. 1번. 1초 때 물체의 속도. 1초 때 물체의 속도 얼마입니까? 3. 1번 맞는 말이잖아. 그 다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지. 여기 봐라. 몇 초 때 운동 방향 바꾸었습니까? 2초 때. 고쳐라. 답은 2번이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시각은 2초 때이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봐봐. 지금 요거 면적이 얼마니? 6이제. 어떤 상황이야? 6m 갔다가 요 면적도 6이니까 다시 뭐 한 거야? 6m를 되돌아온 거야. 그럼 가장 멀리 있을 때의 변이는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6m 갔다가 6m 돌아왔잖아. 그러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똑같으니까 속도는 제로가 맞는 얘기야.
이동거리는 6m 갔다 6m 되돌아왔으니까 12고 걸린 시간은 4초니까 속력은 3, 5번도 맞는 얘기야. 답은 2번에서 이미 나왔잖아. 옳지 않은 거. 되겠어? 한번 봐보자. 2번부터. 이것도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처음 속력이 2였고 4였냐? 4였고 1초당 2씩 감소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1초에 2씩 감소하니까 2초 후가 되면 0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더 2초가 더 흐르면 또 4만큼 감소하니까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지.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은 항상 같다. 말 바꾸면 가속도는 동일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가속도는 동일하다. 그리고 얘들아 봐봐. 2초 때까지는 속도가 양수인데 2초가 지나면 속도가 음수야. 근데 가속도는 계속 마이너스 2니까 가속도는 계속 음수잖아. 그럼 문제 니은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반대이다. 이거 봐봐. 요거는 반대잖아. 근데 요건 어때? 같은 방향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반대이라는 말은 틀리잖아. 그지?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항상 같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적어봐. 이거는 속도가 동일한 등속 운동을 할 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 아니 속도가 변하면 지금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랑 그 다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D가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 나왔으니까 뭐 하라고 했어 내가? 시간 속도 그래프로 고쳐서 문제 풀자고 했지? 확인해. 처음 속도가 얼마니? 동그라미 쳐줘라. 정지 상태. 처음 속도가 0. 자, 가속도가 2로 2초간 가속이 되니까 2초 후 속력 얼마가 되면 돼요? 2씩 2번 4만큼 가속되면 되고, 그 다음에 2에 3초까지 가속도가 0니까 속도가 뭐 하면 되고, 이렇게 일정하면 되고, 다시 마이너스 2로 2초가 흐르니까 속도가 4만큼 감소해서 5초일 때는 0가 되면 되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단 한 번도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없는 거지 지금. 이때는 속도가 증가하니까 물론 가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가속도가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속도가 감소하는 건 이제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지. 1번에 0에서 2초 사이에 4만큼 빨라졌죠. 0에서 2초 사이의 면적 2, 4, 8 나누기 2 오케이. 2에서 3초 사이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야, 틀렸잖아.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속도의 부호가 바뀐 적이 없잖아. 단 한 번도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1초하고 4초 때는 속도가 전부 어때? 2로 동일하잖아. 같다. 5번도 맞는 말이잖아. 답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4번 문제입니다. 지금 조건은 이런 거야. 동일한 자동차고 동일한 도로야.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거야. 같은 자동차, 같은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뭐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 아니야? 그럼 이런 거잖아, 얘들아. 지금 여기서 가속도는 1.2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한 거야? 요렇게 변한 거 맞지? 맞잖아. 이 가속도잖아. 0-20. 근데 만약에 동일한 자동차가 30m/s로 달렸다면 속도 변화량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30m/s로 달렸다면. 그리고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모르겠어. 이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만 가속도가 동일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몇 초 후에 멈춘다는 거야, 이거 지금. 결국은
8초 후에 멈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30m/s로 달리면 일정하게 똑같이 속도 감소하는데 멈췄을 때 시간이 몇 초라는 거야? 바로 1.8초가 되는 거잖아. 그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볼래? 요 면적 구하면 되잖아. 삼각형 면적.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1.8이니까 27m.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자. 자, 요거 지금 누가 봐도 속도가 감소하는 등가속 운동하는 거 맞지? 자, 가속도 A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걸린 시간이 2초고요. 나중 속도 0고 처음 속도 10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해도 되고 이동거리라고 해도 돼. 요 면적 구해봐. 얼마야? 면적이 10m니까 2초 동안 10m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평균 속력은 총 이동한 거리를 총 걸린 시간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5m/s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평균 속력은 5,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5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고치세요. 5라고 하는 게 맞죠. 참고로 물리에서 크기는 이런 표현 나오면 절대값입니다. 부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5라고 해야 됩니다. 크기는. 이동거리는 고칠래? 10m라고 해야 되겠지. 하나만 더 보자 얘들아. 하나 메모하자. 등가속도 운동은 알다시피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든 일정하게 증가하든 하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요렇게 속도가 감소하면 평균 속력은 요 값과 요 값의 중간값이 될 거 아니야. 평균값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해 앞으로.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하고 마지막 속도 있지? 그거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그럼 이 그래프만 딱 봐도 처음 10, 나중 0, 10 더하기 0,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평균 속도 5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알아두자.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가지고 그냥 진짜 평균 내면 된다고 쉽게 말해가지고. 2번 봐봐. 야, 처음 속도가 얼마야? 문제 봐. 처음 속도 얼마야? 2m/s지. 야, 우리 평균 속도 구해볼까? 처음 속도 2고 나중 속도 8이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보세요. 얼마입니까? 5m/s. 그러니까 0초부터 12초까지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5m/s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야, 그러면은 0초에서 12초까지는 평균적으로 5m/s의 속력으로 달렸는데 몇 초간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12초간 이동을 한 거잖아. 5m/s로 12초간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동 거리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60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초부터 1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 60m다 하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 가속도는 그러면 야, 가속도는 총 12초 동안 8-2 아니야? 그러면은 가속도 얼마가 돼? 0.5m/s 제곱. 맞잖아. 야, 니은 그거 하자 우리. 이거 써보자. S는 그거 써보자. S는 자 6초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할 거대. V0 얼마? 2. T 얼마? 6.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 0.5. T 얼마? 6.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12랑 36. 굳이 얼마냐 이거? 21이니까 고쳐라. 니은 20m가 아니라 21m이다. 고칩니다. 0초에서 12초까지 이동한 거리 이미 구해놨잖아. 60m. 답은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지. 됐어? 자, 3번 한번 볼까? 3번은 0초부터 15초까지 계속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한 게 아니야.
칠번 봐봐. 각각 구간에서 등가속 운동이니까 0에서 5초까지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 10 증가했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인거네. 5분의 10이니까. 5초에 10초까지 15에서 30 됐으니까 얼마 증가했어? 15 증가했고 5초 걸렸잖아. 그럼 가속도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10초에서 15초까지 30에서 10 됐으니까 10 빼기 30을 5로 나누면 되잖아. 맞죠? 얼마야? 가속도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음수지, 음수. 속도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0에서 15초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 각 구간에서 등가속 운동이지 전체가 등가속 운동은 아니니까. 가속도의 방향, 자동차의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가 있다. 이거 봐라. 있잖아. 속도의 부호는 양수인데 가속도의 부호는 음수잖아. 반대일 때가 존재하잖아. 10에서 15초 구간에서 속도의 크기가 35인 때는 없지. 왜냐? 30에서 출발해가지고 속도가 계속 감소하잖아. 근데 어떻게 35가 되겠어? 계속 감소하는데. 틀렸지? 답은 뭐만 답이 되는 거야? 니은만 답이 되는 거야. 됐냐? 육 번 가봐. 자, 문제에서 등가속 운동한다고 했어. 자, 7번 봐라. 처음 1초 동안 1m 가니까 1m/s 많이 했지? 1초 동안 2m 갔지? 2m/s. 1초 동안 3m 갔지? 3m/s.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1씩 증가하고 있지. 몇 초 동안? 1초 동안. 그러니까 1초에 1씩 증가하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되면 돼? 1m/s 제곱이 되면 돼. 여기 가속도야.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 하자. t에다가 1 집어넣고 집중. s에다가 1 집어넣고 뭐 구해보자. v0 한번 구해보자. s는 s에 1 집어넣고 v0 t에다 1 집어넣고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1 t의 제곱. 이렇게 적어보니 요 값이 얼마야? 0.5잖아. 그럼 요 값도 얼마가 돼야 돼? 0.5가 돼야 하잖아. 그러니까 V0가 0이 아니네. V0는 0.5m/s가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이 맞는데 0초일 때 속력은 0이 아니라 고칠래? 0.5m/s잖아. 그러면은 디귿에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S는 이렇게 가면 되지? V0가 0.5지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잖아. V0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뭐 하면 돼? T의 제곱을 하면 되잖아. 요거 12.5, 요거 2.5. 다음 얼마? 15가 될 테니 디귿도 맞는 말. 해서 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실로 한번 봐봐. 자, 한번 풀어볼게. 지금 등가속 운동한다고 했거든. 7번 봐봐. 자, 처음 속도가 얼마야? 0이지. 나중 속도가 얼마야? 10이지.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 돼야 돼? 0하고 10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 맞잖아.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5m/s가 되는 거 맞아? 평균 속도가. 그리고 평균 5m/s로 몇 미터 이동해야 돼? 200m 이동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5m/s로 200m 이동하려면 몇 초 걸리겠어? 40초가 걸릴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출발해서 다리 입구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40초 걸린 거야. 그러면 얘들아, 가속도 A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40초 분의 10-0 해가지고 얼마인가 알 수 있어? 4분의 1, 0.25인가 알 수 있잖아. 계속 봐봐.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얼만큼 변했니? 10만큼 변했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얼만큼 변했니? 또 10만큼 변했지. 그럼 속도 변화가 같고 가속도가 같으니까 뭐도 같아야 돼?
시간도 같아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다리 입구에서 다리 끝까지 가는데도 몇 초가 걸렸다는 거야? 40초가 걸렸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얘들아, 다리 입구 속력이 얼만데? 10이지. 다리 끝에 속력이 얼마니? 20이지.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만데? 10 더하기 20 나누기 2잖아. 평균 속도가 15m/s 되겠지. 그럼 얘들아, 15m/s로 40초를 운동했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600m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리 길이는 얼마가 되면 돼요? 600m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 가속도의 크기는 0.25 맞지? 자동차가 출발해서 다리 입구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고쳐 40초. 다리 길이 고치세요. 600m. 답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기억이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